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 입법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몇 의원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좀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러한 5.18 성격 그리고 그런 의미 등을 왜곡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 하고 공언하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입법의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른바 이름을 5.18 역사 왜곡법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 7년까지, 그래서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입법 내용인데요. 그러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를 신문, 방송,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토론회 또는 기자회견 등에서도 발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입법의 목적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5.18 민주화 운동 때에 그 북한군 개입의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군 개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처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의미를 좀 퇴색시키거나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비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 우리 일반 국민의 또 반 이상이 이러한 입법 5.18 역사 왜곡법에 대해서 또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런 입법이 과연 우리 그 헌법, 즉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 측면에서, 그리고 또 가장 그런 헌법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연 양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와의 어떤 그 충돌와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적법한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연 단순히 일반 국민이 찬성하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과연 이러한 입법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989년 5월 18일 전후로 해서 광주 지역 일원에서 발생한 그런 광주 사태,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이러한 그 법적인 개념은 어떤 정부의 어떤 입장이고요, 또는 어떤 정치권의 어떤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정부의 입장 또는 정치권의 합의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일부 또 반대되는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또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또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봐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치권의 합의를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고 거기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요.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그런 어쩌보면 어떤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어떤 사상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내지는 기본권, 자유사항, 국민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의 자유에 비춰 봤을 때 좀 지나친 과잉 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하고도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양심은 어떤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따라서 어떤 사회 다수의 정의관 그리고 도덕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다수의 정의관, 도덕관과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런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런 양심을 실현할 자유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내가 가진 양심을 외부에 표현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법질서의 그러한 표현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위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과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거나 또는 뭐 민주화운동 성격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자유민주 헌법의 어떤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런 타인의 권리를 과연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5.18 민주화운동 단체라든가 또는 그 5.18 민주 유공자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들 어떤 모욕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의 형사법으로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 거죠. 단순히 어떤 이런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다른 입장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뭐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 5.18 관련 단체라든가 5.18 민주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또는 모욕했다고 볼 수 없는 한 그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사상의 하나의 발로로서 이것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이 되고 처벌되지 않는데 양심적 5.18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양심적 5.18 거부는 처벌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한편 또 이러한 5.18 역사 왜곡법의 어떤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뭐 독일의 반나치법, 이른바 반나치법, 그리고 유럽 몇몇 국가의 어떤 뭐 역사 왜곡 방지법, 이것을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나치법 그리고 그러한 역사 왜곡 방지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유럽의 법률들이 5.18 역사 왜곡법의 그 입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독일의 어떤 반나치법, 이것은 독일 형법 크리미널 코드의 일부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관련 조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5.18 역사 왜곡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독일의 반나치법, 소위 이른바 반나치법이라고 하는 그 관련 조항을 보면, 정확히 보면 이 조항들은 이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반헌법이라고 그 판단을 받은 어떤 정당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러한 반헌법적 정당, 단체의 어떤 선전을 위한 또는 선동을 위한 어떤 문양, 어떤 표시를 사용을 금지하는 거고요. 또한 그러한 정당 조직의 어떤 선동을 위한 어떤 또 그 결성, 또 유사 단체의 조직,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내지는 또 나치의 어떠한 그러한 그 뭐 문양이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또는 뭐 경례 방식들, 이런 것들을 어떤 선동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3년 내지 뭐 3년 또는 뭐 5년 이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확히 따지면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반헌법적 조직, 정당으로서 인정받은 단체들의 부활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든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는 5.18 역사 왜곡법의 그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몇 국가의 역사 왜곡 방지 처벌법,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그것도 조금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그 입법 내용은 뭐 나치의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그러한 집단 학살과 같은 홀로코스트죠. 그런 어떤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거나 또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18 이 역사 왜곡법안은 뭐냐 하면 그 5.18 역사의 성격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또는 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고 해서 당시 그 계엄군의 그러한 살상 행위를 옹호한다고 그렇게 과장 또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계엄군의 그러한 살상 행위를 옹호한다는 것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이와 같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성격을 달리 해석하거나 달리 본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국가는 아직까지는 제가 하는 한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과연 그 입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인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그런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그와 달리 본다고 해서, 물론 달리 보는 것을 뭐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것을 달리 본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뭐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여론의 장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국가 형벌권을 빌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치다. 그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인민재판이 아니냐. 즉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다수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소수의 의견, 가치관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결국 그것은 바로 인민재판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